정권 핵심인 인수위의 전문위원으로 이문정 검사가 합류한 가운데 또 한 분의 의인이 발탁되었습니다. 바로 최혜병 사건의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16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마련하는 등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사실 김 변호사는 그래도 특검에 합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민주당 당적이라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수위에 합류했으니 앞으로 이재명 정부 내내 승승장구를 할 것 같습니다. 꽃길을 걸으시길 응원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 합류했던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기획분과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좋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꼭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주시길 기원하며 관련해 특검이 노리는 핵심 타깃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그 명태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인사개입.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예. 윤석열이가 명태균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3억 6천을 도움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거 비용의 200분의 1인 2억 5천을 초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월 3일 전까지 기소가 돼야 됩니다. 아하. 대통령 재직시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고 공소시효 때문에 4개월 남았는데 파면이 4월 4일이니까 8월 3일 전에 기소를 시켜야 되고요.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통계 조작, 표본을 왜곡한 여론조사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공소시효가 빨리 끝나는 걸 우선하자. 예. 그게 하나가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은 633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 안에 1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윤석열이 이건 당선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면 탄핵 이전에 애초 후보자 자격도 없고 대통령 당선도 무효된 그런 자이다라는 거를 역사에 남기고 싶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선거 보존 비용 390억 정도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여기 일본이고. 국민의힘이 저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괴롭혔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100%입니다. 제가. 네. 박은정 의원님은 뭐를 1번으로 삼으시겠어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특검법에만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에도 모두 김건희 연결이 있을 수 있어서 모두가 김건희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검이 그리고 지금 그 김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굉장히 명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녹취록도 다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또 나아가서 지금 명태균 건진 등과 관련된 국정농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이 부분도 같이 추가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가장 급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지금 서울고검에서 항고돼서 재기수사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건희 조사만 남기고 있는 사건이어서 그걸로 신병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빨리 구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수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두 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공소시효 때문에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이미 수사가 다 돼 있으니까 신병 처리가 가장 빠른 것은 도이치모터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1번으로. 네네. 일본의 이유가 각각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판사 출신 특검을 선임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기록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랑 명태균 건은 상당히 수사가 되지 않아서 판사 출신을 한 이유가 기록 검토를 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된 거 기록 검토하는 데는 판사가 훨씬 더 그럼요. 그래요? 그다음에 공소장 만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저 완전히 동의하고요. 아마 판사 출신 특검이 그런 부분 공범들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혐의를 잘 들어갈 것이다. 실체 규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또 4개월도 남았지만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또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윤석열과의 공범 관계에서 수사는 공소시효가 조금 10년으로 또 예외 규정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법 해석의 여지는 좀 있다. 그러면은 그 공소시효 때문에 빨리 하자.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에 주는 타격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의원님 1번 픽이고 그리고 우리 박은정 의원님은 수사 다 돼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게 제일 빠른 신병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명태균도 거의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2월부터 김건희 소환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수사가 다 끝났으니까 피의자를 소환하는 거거든요. 신병 처리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2번은 뭡니까? 두 번째는 저는 뭐 BP 패밀리 이정호 씨 관련된 뭐 삼부토건, 최혜병,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그걸 두 번째로 좀 보고 같은 사람들이 묶이는 거. 예. 이정호가 중심이 돼갖고 갖은 로비를 대통령실에다 했는데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김건희한테 로비를 한 거고 친소 관계를 봤을 때는 완전 이정호의 BP 패밀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정호 씨와 그 주변을 캐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쭈루루 다 딸려 나올 거예요. 삼부토건에도 이정호 씨가 등장하고 최혜병, 최혜병 건에도 이정호 씨가 등장하고 인천 마약 세관, 인천 마약 건에도 이정호 씨 이름이 탁 튀어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패밀리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관여된 사건들 묶어서 하자.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모르는 주가 조작이나 그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뭐죠? 그거 헐값에 인수한 거 그런 것들도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떼놓으면 다 별개 사건처럼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 패밀리 사건으로 그들이 패밀리라고 부르는 패밀리 사건으로 묶으면 한 줄기를 묶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리 있네요. 자, 박원정 의원님은요. 저는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하고 명태균 수사 거의 다 끝난 걸로 신병 처리를 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또 거의 다 그 뭐 사실은 정리가 된 것들이 뭐냐면은 남부에서 하고 있는 건진 관련해서 수사가 좀 필요하고 하늘백 등등. 뭐 그 가방 관련해서는 통일교 간부 뭐 이런 쪽으로 거의 다 좀 청탁 관련해서 진술도 나오고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만났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알선 수재라든가 그 다음에 뇌물로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반드시 당선 무효로 대통령 예우를 단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국힘은 파산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그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국짐이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청문회 증인으로 전처, 현처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자들이 인간입니까? 이런 자들을 그냥 둬야 합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참교육을 해야 다시는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민주정부도 확실하게 응징을 할 때는 한다. 그 선례를 이번에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당합니다. 저들은 젠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힘있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모든 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물론 이 대통령의 능력은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2017년과 2022년에 73번째 도전 만에 대통령에 오른 만큼 능력과 실용을 강점으로 내세운 그의 역량이 평가받게 된 셈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데 이어 이번엔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대통령으로선 내란 종식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경제 위기 해결이 정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최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